자, 품사와 문장 성분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위치가 문장 성분과 내용을 결정한다. 기본 세 번째인데요.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Jack's turn, but his roommate Arthur had to cook. 이렇게 됐습니다. 자, tur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보통 돌다. 이렇게 동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자, 명사로 쓰였으니까 명사로 해석하면 되겠죠. 돌다를 명사로 해석하면 도는 것, 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게 턴, 도는 것입니다. 순서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roommate인 Arthur는 요리를 해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문장. His tin legs were his only support. 자, support라는 단어는 원래는 지지하다 이렇게 쓰이죠. 그런데 의미를 보니까 여기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support 지지하다의 명사형은 뜻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의 tin legs, 자, 주석다리가 혹은 구리다리가 그 유일한 지지였습니다.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수능 95학년도 25번 문제인데 이 사람이 팔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은 다리도 없습니다. 다리도 절단돼서 그래서 his tin leg, 그의 주석으로 된 다리가 유일한 밑받침입니다. 그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you should value yourself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value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문장으로 들어와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는 것 같습니다. 가치를 동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치 있다, 소중히 여기다 이런 말 되겠습니까? 그래서 you should value yourself 하면은 너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don't place dangerous stuff around babies 이렇게 됐네요. 자, place란 말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는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don't place에서 동사 자리에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place가 장소인데 동사로 쓰면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장소에 놓다, 장소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장소에 놓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놓지 마세요. 위험한 물건을 around babies, 애들 주변에는 놓지 마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I shampoo my hair every day 이렇게 썼습니다. 자, 나는 샴푸합니다. my hair, 내 머리를 매일 그렇습니다. 자, 샴푸하다 이 말은 매일 머리를 감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 샴푸 대신에 soap, S-O-A-P, 비누라는 말 집어넣으면 비누로 머리 감습니다. 동사 자리에 쓰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예문이 중학교 책에 나옵니다. 자, look at your watch and tell me what time is it. 자, watch는 원래 지켜보다 이렇게 했는데요. look at your watch 보니까 명사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사로 해석해 줘야 되겠죠. watch는 명사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시계를 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근데 주의하실 게 이 watch가 단순하게 항상 여기서는 시계, 명사로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시계라는 뜻으로 어쩔 때 보면은 감독하고 지켜보는 것 전부 다 watch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어 위치가 문장 성분과 내용을 결정한다. 기본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because of this change, the shop owners are changing store designers. 자, 이러한 변화 때문에 가게 주인들은 changing,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store designers, 가게 디자인들을 말입니다. 자, 위에 있는 change는 명사로 쓰여서 변화라고 했고요. 밑에 있는 change는 변화시키다, 변화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맨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품사는 문장 성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문장 내에서는. 그래서 명사로 근본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명사할 때는 변화, 동사할 때는 변화하다, 변화시키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if you want to diet, you should consult a physician because it's difficult to select for yourself a proper die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위에 있는 다이어트는 여러분 기본 뜻이 무엇입니까? 네, 다이어트라고 그냥 많이 하죠. 근본 뜻은 식이요법, 밥을 먹을 때 특정한 음식을 먹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주로 살 빼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다이어트 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consult a physician, 의사와 상담해야 됩니다. 왜냐면 it's difficult, 어렵습니다. to select, 선택하는 게 말입니다. for yourself, 너 스스로가 a proper diet, 적당한 다이어트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 있는 거는 다이어트 요법 혹은 식이요법에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명사 자리에서 쓰였기 때문이고요. 명사 자리한 건 정확하게 형용사가 수식했고, 관사가 수식을 해줬네요. 자, 맨 마지막 문장. If a scientist would list some of the most important influences on our generation, television would top the list. 이렇게 됐습니다. 자, 리스트란 말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리스트는, 네, 리스트라고도 그냥 하는데 목록이란 말이죠. 뭔가 쭉 적어놓은 긴 어떤 것들, 그걸 목록이라고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sociologist, 사회학자가 would list, 자, would 보이십니까?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는 동사로 쓰였네요. 자, 목록이 동사로 쓰면 어떤 뜻으로 쓰일까요, 여러분? 한국말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이니까 목록을 적다, 목록을 나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사회학자가 목록을 나열한다면, 목록을 적는다면, some of the most important influences, 가장 중요한 영향력인데 어떤 것들을 on our generation, 우리 세대에 있어서 그것의 목록을 적는다면 television would top the list. 자, 뒤에는 리스트는 더 관사가 붙여서 목록이라고 쓰이는데요. 여러분 탑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탑은 동사로 쓰였네요. 자, 탑은 원래는 꼭대기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동사 쓰면 꼭대기에 오다, 꼭대기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해석하자면 텔레비전이 그 목록의 꼭대기에 올 것입니다.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살펴봤죠, 여러분. 이런 뜻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 문장 중에서 동사라든지 명사라든지 쓰이면은 근본 뜻을 생각해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습득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이걸 도와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예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감을 익히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단어 위치가 문장 성분과 내용을 결정한다. 기본 5번째 보면요. American public schools neglected their role as moral educators. The high cost of this neglect have become unbearable. 이렇게 됐네요. 자, 미국의 공공학교는, 자, 여러분, neglect이란 단어는 무시하다, 무시, 이런 말이 되겠죠. 명사로는 무시, 동사로는 무시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는 무시하다, 동사로 썼네요. 왜? 동사 자리에 쓰였고요. 자, 첫 번째 명사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거는 거의가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공학교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을요, as 뭐뭐로서, moral educators, 도덕적인 교육자로서 역할을 무시했습니다. The high cost, 높은 비용들 of this neglect, 이러한 무시의 높은 bearable, 지금까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 밑에 있는 neglect는 무시라는 명사로 쓰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 Kids aged 7 through 12 often fear real situation that may happen to them. As a child grows, fears may disappear. 이렇게 됐습니다. 자, age란 단어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age는 여러분 나이입니다. 나이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동사나 형용사로 쓰인 것 같은데요. 자, 7 through 12 싸면은 7살에서 12살까지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해석하시면 나이기 때문에 동사를 쓰면 나이가 들다,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은 나이가 7세에서 12살까지인 아이들이 often fear, fear는 여러분 공포라는 말이고요. 명사로는 당연히, 동사로는 두려워하다, 공포를 느끼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7살에서 12살까지인 아이들은 종종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real situation, 진짜 상황을요. that, 그것이 may happen to them,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진짜 상황을 두려워하죠. as a child grows, 애가 성장할 때, 성장함에 따라 fears may disappear, 공포들은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꼬맹이들은 굉장히 무슨 도깨비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말만 들어도 무서워하죠. 혹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현실 상황을 자기들이 겁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일단
노란색 글씨로 된 warm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arm은 여러분 따뜻한 이런 말이 되겠죠. warm은. 그럼 혹시 동사를 쓰면 어떻게 쓸까요? warm이 동사를 썼다. 그러면 따뜻하게 하다, 따뜻해지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른 품사, 이번엔 형용사를 가지고 또 동사로 쓴 케이스가 있는데, 자, 그때그때마다 동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근본 뜻에 비추어서 그 뜻을 진작해보고 문장 속에서 그걸 읽어나가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장하건대 영어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런 품사를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에서 읽을 때 전환해서 잘 읽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ecting that a blanket will always make something warm, they think that it must warm ice too.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 대디하는 주어동사라고 했죠. A blanket, 담요가 항상 make something warm, 어떤 것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they think that, 그들은 생각합니다. it must warm ice. 자, 이것은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요.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요. ice. 얼음을 따뜻하게 역시나 할 수 있다고, 할 거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warm은 make something warm, 어떤 것을 따뜻하게 하다 이렇게 형용사로 써봤는데요. 뒤에 있는 것은 앞에가 must, 조동사가 붙어서 동사로 따뜻하게 하다 혹은 보온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위치와 문맥에 주의하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named the village by the sea 이렇게 했습니다. 자, name이란 말은 여러분 이름입니다. 보니까 동사를 썼네요. 어떻게 합니까? 주어 다음에 바로 썼고 또 한 가지 뒤에 어미 변환을 했습니다. 명사는 간사를 붙든지 혹은 복수형이 쓰이든지 하는데 ed 붙이는 걸 보는 순간 동사 변형을 했구나, 동사를 썼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란 말인데 명사로는 여러분 이름을 동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을 붙이다, 이름을 부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동사. 자, 그래서 그녀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village. 한 마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말했습니다. by the sea. 자, 이 마을은 by the sea. 바다 옆에 있는 마을인가 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ief made the village of it after his family name. 이렇게 했습니다. 자, name인데요. 그러면은 이름을 붙이다, 이름을 말하다 꼭 이렇게만 쓴 게 아니고 밑에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장에 따라서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동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chief는 추장입니다. 추장은 name 했습니다. the village. 그 마을을 after his family name. 자, 그 가족의 family name.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성을 따라서 성 뒤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 차이를, name의 차이를 느껴지십니까?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이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왜 그런 의미가 됐을까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렇고, 특히 두 번째 문장에서는 name after his family name 해서 그의 가족 이름 후에다가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걸 따다가 이름을 부른 것이 되겠죠. 자, sorry all tables fully booked 이렇게 됐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모든 테이블이 완전하게 booked 되었습니다. book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뜻이 책이라는 말인데요. 동사로 썼네요. 그럼 여러분 책이라는 말을 동사로 쓰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책을 만들다, 책에 써놓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book이라는 단어가 쓰다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쓸 때 어떤 것을 주로 쓰게 됐을까요? 옛날에는 기억하기 어렵고 혹은 예약하고 이런 걸 book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영어에서는 book이란 뜻이 예약하다라고 거의 굳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모든 좌석이 예약됐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the cat would eat these and would not wet her feet 이렇게 됐습니다. 자, wet이란 단어는 여러분 젖은이란 형용사인데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일단 형용사 wet 젖은이란 말인데 동사로 쓰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젖다, 젖게 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혹은 물을 묻히다 이런 말도
쓸 수 있을 것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석하자면 그 고양이는 아마도 이것을 먹겠죠. 먹곤 했죠. 그렇지만 would not eat her feet. 자, 그 고양이의 feet, 다리는 젖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먹긴 먹었는데 발은 안 젖으려고 했어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젖게 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위치와 문맥주의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get in touch with the person you wronged and ask for forgiveness in all sincerity 이렇게 됐는데요. 자, wrong이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잘못된 이런 말입니다. 잘못된이란 말인데 동사로 쓰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잘못되게 하다, 잘못하게 하다, 잘못을 저지르다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하려면 if so, 만약 그렇다면 get in touch with 연락하십시오. the person 그 사람과 말입니다. you wronged 당신이 잘못했던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연락을 하셔서 and ask for forgiveness 용서를 구하십시오. in all sincerity 모든 진실성을 가지고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밑에 있는 두 번째는 카펫이라는 단어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펫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카페트 아시죠? 그런데 여기 심지어 이 카페트 꼭 명사로만 쓸 것 같은 것을 여기서는 동사로 써버렸습니다. 동사는 어떤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woman may save her husband household money to carpet her bedrooms. Her neighbor may save hers to buy a second car. 이렇게 됐네요. 자, 한 여자는 아마도 저축하겠죠. 그녀 가게의 돈을 to carpet her bedrooms. 자, 침실들의 카페트를 깔려고 그래서 카페트를 깔다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Her neighbor, 그녀의 이웃은 아마 save hers, 그녀의 돈을 저축하겠는데요. To buy a second car, 두 번째 차 혹은 또 다른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겠죠. 밑에 있는 to buy a second car에서 buy하고 카펫이 대조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카페트가 카페트를 깔다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세 번째 문장, for example, if a child scores well in science, he or she would then attend the middle and high schools which specialize in science 이렇게 됐네요. 자, score란 말은 여러분 점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cores 하면 점수 드릴 때 되겠죠. 성적도 되겠고요. 네, 여기서 score가 점수라는 의미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이제 짐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점수가 동사로 쓰면 어떤 뜻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점수가 나다, 점수가 몇 점이다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자,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아이가 scores well, 점수를 잘 받은다면 동사로 썼습니다. 과학에서 he or she,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그 애가 아마도 would then attend middle and high schools. 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겠죠. 어떤 중고등학교냐? which specialized in science, 과학에 중점을 둔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겠죠. 다니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 Each team try to score more points than the other. 자, 여기서 score가 점수라는 명사가 동사로 썼습니다. 각각의 팀은 노력합니다. score, 점수를 따려고요. more point, 더 많은 점수를 따려고요. than the others, 다른 팀보다 말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품사의 전환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품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품사로 다 쓰일 수가 있는데 특히 문장 성분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품사와 문장 성분 네 번째, 위치와 문맥에 주의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Crowding stresses us, work stresses us too. 자, 수능 96학년도 46번 문제인데요. 일단 crowding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rowd는 기본적으로 군중, 여러 사람이 모인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ing를 붙였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크라우드가 군중이라는 명사지만 동사로는 사람이 모이다 이런 뜻으로 돼서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스트레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명사로 스트레스지만 당연히 동사로 쓰면 스트레스를 주다, 스트레스를 야기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work stresses us too. 자, 일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장 보시면 the amount of work involved,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determine the level of stress. 자, 스트레스의 레벨을 determine, 결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은 스트레스가 명사로 쓰인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We are flooded by incorrect information. 이렇게 됐습니다. 자, flood란 단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flood는 알다시피 홍수라는 말입니다. 홍수인데, we are flooded 이렇게 썼네요. 자, 홍수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물이 많이 넘쳐나온 것이고, 뭔가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flood는 홍수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동사로 쓰면은 우리는 홍수가 낮습니다. incorrect information.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요. 물이 넘쳐나듯이 우리가 홍수 속에 물에 잠기는 것을 이렇게 flood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Flooded by cell phones, the internet, and the television, we incorrectly imagine that our ancestors inhabited an innocent world where the news does not travel far beyond the village. 이렇게 좀 더 복잡한 문장인데, 자, flood가 아까 홍수라는 명사에서 동사 쓰면 홍수가 나게 하다, 홍수에 잠기게 하다 이런 말이 돼서 넘쳐나다 이렇게 의미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flood 때에서 그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사로 썼을 때. 그래서 해석하려면 cell phones, by cell phones. 그래서 휴대폰에 의해서 넘쳐나서 the internet, 인터넷에 의해서 넘쳐나고 텔레비전에 의해서 넘쳐나서 이렇게 쓴 게 바로 flooded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와 문맥에 주의하는 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people to help with telephone calls from customers placing advertisement in our newspaper. 이렇게 됐습니다. 자, place는 원래 장소라는 말인데요. 동사로 쓰면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장소니까 장소에 놓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하려면 우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와줄 사람입니다. with telephone calls, 전화 통화로 말입니다. from customers, 고객들로 온 전화인데요. 어떤 고객이냐? placing advertisement on our newspaper. 자, 우리의 신문에 기사를, 광고를 싣는 고객들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place가 놓다라는 뜻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장이요. In other words, one of the challenges is to avoid the one-size-fits-all strategy that places too much emphasis on the global aspect alone.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place가 쓰였는데요.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수능의 전체 문장을 보여주느냐? 그냥 선생님 place가 동사로 쓴 것만 보여주면 안 됩니까? 이런 의미 드실 수도 있는데, 자, place가 놓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글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간단하게 주어지지 않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place를 주면은 학생들이 많이 당황합니다. 도대체 place가 동사로 쓰면 무엇일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place는 장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사로 쓰면 당연히 장소에 놓다라는 뜻으로 그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도전줄 중에 하나는 avoid, 피하는 것입니다. one size fits all strategy, 한 사이즈가 모든 것에 적합하다는 전략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란 건 that place too much emphasis, 너무나 많은 강조를 놓는 것이죠. on the global aspect alone, 전 세계적인 면에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전략 말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이요. They are available to anyone who will place himself under the influence of a lonely mountain top or the stillness of a forest. 자, 그것들은 이용 가능합니다. To anyone, 누구에게나요? Who, 그 사람은 will place himself, 자신을 놓을 것입니다. Under the influence, 어떤 영향하에요. 자, 자신을 놓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위치합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place an emphasis 하면은 강조를 놓다니까 강조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place emphasis 선생님 외워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만 문장 구조가 나오지 않는 거고요.
바로 있는 밑에 있는 문장처럼 나오는 것이죠. And emphasis placed on online securities 이렇게 됐습니다. 놓여진 강조, online securities, 온라인 보안에 대해서 놓여진 강조들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했을 때 여러분은 play and emphasis,를 무작위로 그냥 이해하지 않고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강조하다라고 외웠지만 수동태로 오는 문장이라든지 이렇게 변형된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그거를 쉽게 암기한 거를 상기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place the book on the desk 하면은 place 놓다, 장소니까 놓다라는 말입니다. 그 책을 책 위에 놓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도 쓰이지만 문형을 변형시켜가지고 the book placed on the desk. 자, 책상에 놓인 책 이런 식으로 쓸 때 여러분이 훨씬 당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해하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위치와 문맥에 주의하는 6번째 보면요. Then I met a man and asked him to direct me 이렇게 됐습니다. 자, direct란 말은 여러분이 direct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직접적인 이란 뜻입니다. 동사로 쓰면 지시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요청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나를 지시해달라고요. 이 지시라는 말은 direct는 지시하다 말이 맞는데 길을 알려달라 할 때 direct란 말을 씁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외우는 게 아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노란 글씨로 ask directions 하면은 방향을 묻다, 길을 묻다가 바로 ask directions입니다. 그래서 direct란 말은 혹은 direct란 말은 길을 알려주다 이런 말로 쓰인 것이죠. The internet selling is a kind of direct selling. 자, 여기서는 direct가 직접적인 라는 형용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면은 humans do not simply soak up knowledge like sponges. 자, 인간들은 단순히 soak up, 흡수하지 않습니다. 지식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human이란 말도 원래는 인간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s를 붙여서 명사로 표시한 것입니다. 인간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 human beings라고 되어 있으면 원래 인간이란 말은 human being입니다. 존재란 뜻이죠. being이란 단어. 그래서 human beings가 인간인데 약어로 그냥 humans 해도 인간들이라고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human은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지만 s를 붙이면 명사로 이해를 하고 명사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장. The average sales increase may be as high as 12 to 15% 이렇게 됐습니다. 자, increase가 나왔는데 그 평균의 판매 increase, 증가는 아마도 이렇게 높습니다. 12에서 15%까지나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increase란 단어는 증가라는 명사도 있고요. increase 하면은 증가하다 동사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위치가 may라는 조동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의 판매 증가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이요. These have come to the cities hoping for better work and pay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these가 사람들로 해석하면 좋겠네요. 도시로 왔습니다. hoping 바라면서 말입니다. for better work 더 좋은 일과 and pay. 자, pay가 원래 지불하다 동사인데 여기서 보니까 지불이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급료라는 명사가 바로 pay라는 뜻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라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 the company reported 31.5% rise in sales in November 이렇게 됐네요. 자, 그 회사는 보고했습니다. 31%의 rise. rise는 여러분 동사로 올라가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동사로 쓰인 것 같진 않네요. 보고했습니다. 31.5%의 rise. 상승을 보고했습니다. rise가 명사로 쓰면 당연히 상승 올라감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2 or 3 farmhouses were visible through the mist, but in none of them naturally was the ligh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light가 여러분 뜻이 뭡니까? 빛이라는 말인데요. 명사로는 빛, 동사로는 밝은, 그리고 가벼운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빛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에 She longs for her success in the entrance exam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long이란 말은 긴 이런 말입니다. 형용사로. 그런데 동사로 쓰니까 원래는 길게 하다 이런 말이죠. long for는 길게 하다 이 말은 뭐뭇에 대해서 길어지다 이 말은 그것을 갈망하다. 마치 여러분 목을 쭉 빼고 어떤 것을 보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longfor는 갈망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she longs for success. 그녀의 성공을 갈망합니다.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in the entrance exam. 입학시험에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Please lower volume from 10 p.m. dormitory. 이렇게 됐습니다. 자, dormitory는 기숙사입니다. 볼륨은 소리인데요. 소리의 양인데요. lower란 말은 동사로 줄이다, 낮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low가 낮은 이고요. 이하로 붙이면은 더 낮은 비교급도 쓰이지만 lower 자체가 낮게 하다, 줄이다 이런 말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일일이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자고요? 이해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he has a master's degree in engineering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스터 여러분 영어를 마스터한다, 뭔가를 마스터한다 들어보셨죠? 마스터는 아주 그거를 통달하는 걸 보고 마스터라고 합니다. 동사를 쓰면은. 자, 그러면은 통달하다는 의미가 마스터라면 명사로는 어떤 뜻이 될까요? 통달을 하는 것이 바로 마스터가 되겠죠. 그래서 마스터는 마스터스 디그리 하면 통달한 사람 해서 우리는 석사라고 합니다. 석사, 박사는 닥터고요. 그래서 그는 석사 학위를 가졌습니다. in engineering, 기계공학에서 혹은 공학에서 말입니다. 공학 석사입니다. 이렇게 쓴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 The work experience satisfied certain needs more fully. Employees will be motivated to work harder and the manager will harvest the benefits along with them. 이렇게 됐습니다. 자, experience 위에 있는 experience는 경험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경험이라는 명사로 썼네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해석하자면 그 일의 경험은 만족시킵니다. 어떤 needs, 어떤 필요들을 more fully, 더 충실하게, 더 꽉 차게 만족시킨다면 그 일의 경험이 employees, 직원들은 will be motivated, 더 동기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to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하기로 말입니다. and 그리고 the manager will harvest the benefit. 자, harvest는 여러분 수확이라는 명사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이는 것 같네요. 수확이 명사라면 harvest 동사로 쓰면 어떤 뜻을 쓸까요? 그렇죠. 수확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이처럼 품사가 자유롭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해석하자면 the manager, 자, 그 지배인은 혹은 경영인은 아마도 harvest, 수확할 것입니다. the benefit, 이점 말입니다. 좋은 점을 along with them, 그들과 함께 쭉 그것을 수확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인 것이죠. 자, the efficient funds notation from the bank in inks appears to read. 이렇게 됐습니다. 자, sufficient은 충분한인데 insufficient는 불충분한 funds, 자금들이라는 notation. notation 노트입니다. 하나의 메모가 있습니다. from the bank, 은행에서 말입니다. in inks, 잉크로 쓰여졌네요. 그것은 appears to read. 자, 읽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자, 펀드는 여러분 기금이란 뜻이고요. 가장 원초적인 뜻은 돈 뭉치라는 뜻입니다. 돈 뭉치인데 좀 듣기 좋은 말로 기금이라고 했고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바로 펀드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밑에 있는 또 예문 보면요. Our activities are funded mainly by public donations and membership subscriptions. 이렇게 됐습니다. 자, 펀드가 동사로 썼네요. 여러분, 펀드가 돈 뭉치 혹은 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로 쓰면 어떤 뜻으로 쓰일지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our activities, 우리의 행위들은 are funded. 자, 동사로 쓰면 돈이 대지다 이런 말이 됩니다. 돈을 대다가 바로 펀드라는 말입니다. 주로 by public donations. 자, donation은 알아둬야 될 단어 기부, 대중의 기부에 의해서 돈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membership subscription 구독입니다. 회원 구독료에 의해서 돈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to my dismay, the other team scored 3 runs. 자, run이란 말은 달리다인데 여기서 보니까 run이 달리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쓰인 것 같습니다. to my dismay, 내가 실망스럽게도 다른 팀이, 그 상대방 팀이 scored, 점수를 얻었습니다. 3 runs, 3점을 얻었습니다. 자, 야구에서는 점수를 run이라고 합니다. 달려서 점수를 얻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홈런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1점이면서 그래서 3점을 여기서는 3 runs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장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While you were standing there, how many runs did the other team score? 너가 거기 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점수들을 다른 팀이 score, 얻었니? 이런 식으로. 자, 수능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run이라는 것을 동사로만 알고 있다가 명사로 오니까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own이란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wn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own은 동사로는 소유하다, 명사로는 뜻이 뭘까요? 소유하는 것, 자기 것이란 말이고요. 형사는 자기 것의라는 형사로 쓰입니다. 이처럼 own이 동사, 명사, 형사로 자주자주로 쓰이고 우리는 그때그때 이 품사를 문맥 중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바로 해석하는 법을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strongly believe that what they do in their private lives is their own business. 그들은 강하게 믿습니다. 대띠아를 그들이 하는 거, 그들의 private lives, 개인 사생활에서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요. 간섭하지 말라는 이게 바로 own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기는 형사로 자기 자신의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 For example, you begin to make choices of your own about your lifestyle. 예를 들어서 당신은 make choices,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own. 자, own 뒤에 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사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당신 자신의 것에 선택을 시작합니다. About your lifestyle.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own은 명사로 쓰면 자기 자신의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 Some children, especially boys, like to have their own music players and may play these for very long periods of time. 이렇게 됐습니다. 자, own 다음에 뒤에 명사가 왔네요. 그러면 own은 자기 자신의라는 형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특히나 소년들은 좋아합니다. 그들 자신의 뮤직 플레이어스. 자, 뮤직 플레이는 여러분 mp3 플레이어라든지 조그만 CD기라든지 어떤 음악을 트는 음악기계, 음향기기 뭐 그런 게 되겠죠. 자신의 음향기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We leave their homes and we started new families of our own. 자, own이란 단어에서 또 명사로 쓰였네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집을 떠나고요.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시작합니다. of our own. 우리 자신의 가정을 시작하죠. 이런 말. 자, another is that each want to own the other. 이렇게 됐네요. 자, own이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대트해야 합니다. each 각각이 원합니다. the other. 상대방을 그 나머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wn은 소유하다 이런 말이 됐습니다. Today, millions of people own automobiles.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automobiles, 자동차를 소유합니다. 이렇게 해서 own은 소유하다. 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 품사의 전환이 영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지만 외우는 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뜻을 확대해서 동사로 쓰이면 동사, 형용사로 쓰이면 형용사, 명사로 쓰이면 명사로 해석하라. 그게 바로 핵심이 되고 아주 많은 명사가 그렇게 변형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쭉 이해하면은 앞으로 도 쉽게 영어 품사의 전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된 관심이 되겠습니다.